자, 오늘 3.1절입니다. 그 3.1절이라서 뭐 여기저기서 시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3.1절이 데모하는 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대중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대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살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버티는 이재명이나 당을 방패 삼아서요. 또 한편으로 정순신이를 자기가 시켜놓고 학폭 방지 대책을 교육부 보고 보고하라고 하는 윤석열이나, 솔직히 제가 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선출당한 머슴이 가져야 될 자세에 한참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중은요, 대체로 열정페이, 정치 열정페이에 자신을 갖다가 착취시키죠. 스스로 자기를 착취시킵니다. 어느 뭐 개딸들이 모여가지고 수박을 갖다가 고른다고 하고 조국대 저기 검찰청 앞에서 초동에 진을 치고, 또 심지어 지금 뭐 주말마다 이 좌파 척결을 외치면서 데모하고 하는 보수 숙골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 척결, 주사파 척결은요, 부패를 없애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공정을 만들면 저절로 주사파나 친북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회에 친북의 공간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는 이유 자체는 이 사회가 기본적인 불공정이 존재하고 사회적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산해 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종북 척결을 해야지, 길거리에서 그냥 피켓이나 들고 간다고 종북이 척결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종북이 또 마찬가지로 종북이나 친북이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진보 사회를 외친다고 진보 사회나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서로 가요. 그냥 그야말로 진영 대립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용력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용력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용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은 자신을 위한 일에 스스로 선택과 결단에 의한 행동에 나서야지, 자신의 삶과 관계없는 문제에서 용력처럼 움직여지는 이 사회는요, 1945년 해방 이후 50년 6.25가 있을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의 좌우 대결이 곳곳에서 벌어지던 그 혼란의 시대와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7, 80년이 흘러도 하나도 변화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도 똑같이 좌우 용력들이 싸우고 있다. 여러분, 철거 용력이라 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죠. 철거판에 쇠파이프 들고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몰려가서 그 철거판에서 이 철거민들을 쫓아내는 용력요. 마찬가지로 이념적 용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뿐인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땅에 주사파를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주사파의 서식 공간이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면 되죠. 민노총이나 저런 상급 정치 노조를 갖다가 척결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내년 총선에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물어서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총선 이기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래서 완전히 노동관계 관련 법들을 바꿔버려서 상급 정치 노조를 불허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 정치 기종 노조들이 다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이야 많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부작용을 각오하지 않고 고칠 수 있다고 봅니까? 근데 본질은 고치지 않으면서 적당히 두들겨 잡으면서 이 막 파리채로 파리를 잡을 때는 바퀴벌레나 파리가 숨었다가 또 좀 있으면 파리채가 힘이 빠지면 슬그머니 다 기어 나와서 또 온 사방에 창궐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식으로 저렇게 해서 노조가 잡히느냐? 그 노조를 잡는 철학적인, 이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관점이 본인 스스로 정리되어 있느냐? 재벌들을 위해서 잡느냐? 아니면 이 노조 자체가 우리 사회가 용인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에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적 이 요건을 구성하는데 실패한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맨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고 친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 집단은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이 지도자의 일종의 이 자기 확신과 소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순신이 문제와 같이 국가수사본부를 갖다가 지금 많이 만들어서 3만 명이나 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을 지휘하는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내가 정치적으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앉힐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검찰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역대 검찰 중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앉혀야 경찰이 통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험하나 잡을 끈덕지가 없는 청렴한 검사 출신을 앉혀서 경찰을 통제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뱃을 안 받아내 있나? 순신이한테 이번에 한 자리 던져줘라. 이래가지고 벌어진 행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기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무슨 놈의 자기 의사를 낼 수 있겠어요? 형식상으로 청와대가 이번에는 정순신이다 하니 알았습니다. 추천하겠습니다. 한 거죠. 근데 왜 윤희근 퇴진론이 나옵니까? 그 일은 절대적으로 윤석열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저 인간은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앞으로 아마 대가는 제대로 치를 겁니다. 윤 정권도 이재명이를 못 잡으면요, 빗맞은 이 고양이가 나중에 호랑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를 확실히 표적으로 해서 제거해야 윤 정권도 다리 뻗고 살겠지요. 그러니까 윤 정권이 이재명을 제거하자는 것은 이재명이 있는 한은 윤 정권이 나중에라도 퇴임 후에 다리 뻗고 못 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재기를 거의 막아버려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 판단은 정확했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나중에 윤을 그냥 안 두죠. 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정권의 의도나 정치 개인의 의도가 포함되어진 이 모든 문제에 온 나라의 뉴스가 이재명이 뉴스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편안한 사회고 그냥 행복한 사회입니까? 솔직히 나라의 그간에 70년 발전의 단계에서 있었던 모든 기둥이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나라의 지금까지의 형성된 특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출 입국에서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수출로 이렇게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수출이 구조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 무역 적자가요. 지난번에 2월 21일까지 무역 적자가 187억 정도였는데 이제 남은 일주일이 더해지고 나면 200억 불이 훨씬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역 적자가 구조화되어 버린 나라. 그리고 여기서 탈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K뭐 콘텐츠를 가지고 이 무역 적자를 탈피해요. 동네에 똥개가 웃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무역 적자를 정상적으로 탈피할 방법은 없고 중국의 리오프닝이도 이 무역 적자 탈피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미국의 지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금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한국의 금리 지금 계속 은행들 팔 비틀어서 좀 내리게 했지만은 결국은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의 다시 금리가 또 무섭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막고 있는 것은 그냥 주먹으로 댐을 막고 있는 것처럼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죠. 자, 국민들 다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소득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투자를 멈추고 가만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경제가 이 모양인가, 세계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동안 빚에 의해서 쌓아온 대한민국의 시스템,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 투기 사회 시스템은 이제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여러분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그리고 이런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명21이 주장하고 미래경영 연구소가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낼 건가? 이런 쪽에 집중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정치 용역으로서 살겠습니까? 열정페이를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좋은 사람보다 나쁜 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가끔 가다가 드물게 있고 나쁜 놈은 아주 흔하게 있어요. 자, 그 속에서요, 대중들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대중들의 시선을 갖다가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대중들의 정열을 낭비시키는 아주 나쁜 것들이 이 보수판에도 있고 저 좌파판에도 수두룩합니다. 자,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요. 정말로 당신의 삶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 당신이 당신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진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한 80%까지 한 80%의 삶은 소용돌이가 굉장히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15%도요, 불안합니다. 직장 잘려버리면 지 아무리 삼성 다니다가 직장 잘려버리면 지 아무리 개원한 병원의도 개원의로 병원 개업해서 있다가도 문 닫아버리면 바로 위기가 오지요. 한 5% 정도만 비로소 안전한 사회다는 거예요. 95%가 다 불안한 사회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가 구해줄 것 같습니까? 안 구해줍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위기가 오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쓸려갈 것 같아요. 위기 대응 플랜이 나오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위기 대응 정책이, 경제 정책이 투입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무슨 한국형 뉴딜 같은 거대한 정책들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렵고, 그럴 만한 철학들도 없고, 저 허구헌날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이준석 따까리냐 이 싸움을 하고 자빠졌고, 야당은 내년 총선 앞두고 공천에 눈이 어둡고, 자, 이렇게 해서 각자 자기 집구석마다 이재명이 언제 쫓아내냐, 또 당대표 내 시킨 대로 말 잘 듣는 자가 되느냐, 이래 싸우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위기가 몰려와서 우리 삶을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때 전까지 경보를 울리고 대응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요, 제발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당신이 당신 삶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소유주